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오늘 절기상 입춘이더라고요. 봄이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좀 날씨는 쌀쌀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겠죠. 주변에 누군가는 이러더라고요. 봄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맞으러 나가는 것이다. 예, 여러분의 계좌에도 봄이 빨리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그냥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저희와 함께 봄을 맞으러 나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오늘도 여러분의 좋은 전략 세울 수 있는 아이디어와 함께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종목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지금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MTNW 박혜석 어드바이저, 김진만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시장 분위기도 괜찮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요즘입니다. 지난번에 시장 이제 대세 상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었나요? 이제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변함 없으실까요? 예. 시장은 여러분들 작년하고 틀려요. 우리가 학습효과라 가죠. 보시면 작년에는 홀딩하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계좌 손실이 많이 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 자체는 돌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 대신 큰 흐름상 거시경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변한 게 없습니다. 이게 여전히 고금리일 때는 시장이 가지 않는 거죠. 대세 상승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오랭커님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이 좋은데 대세 상승으로 가냐? 그거는 아직 보이는 게 없죠. 그 대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어 장세를 작년에 이야기하면서 주식시장에 떠나신 분들 오시라 한 이유는 시장이 작년 그리고 2021년도 제가 꼭지를 알려드릴 때 공부하라는 것처럼 시장이 지금하고 그때하고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매매할 수 있다 이야기했고요. 카카오나 네이버를 봐도 여러분들 어찌입니까? 틀리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은 이제 방송 오마이스타에 없는데 그때 오랭커님과 같이 했는데 그때 카카오를 내가 고점에서 알려드렸죠. 그리고 쭉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좋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시면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많이 빠진 주식들이 좋습니다.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주에 조선 기자주도 이야기했고 비대면 관련주에서 원격 지원도 이야기했지만 많이 빠진 종목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너무 많이 빠졌었다. 그 대신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추격을 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먼저 2022년도 8월 달에 이야기한 게 뭐죠? 시장이 더 빠져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감해도 구간이고 저평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오늘 장 아침에 끝난 거 보니까 미국 시장 보니까 고용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올해는 경기가 안 좋다고 하고 침체가 올 거라고 했는데 고용이 좋으니까 또 뭐예요? 경계감이 있죠. 이거예요. 금리 인상은 지금 하고 있고 0.25를 했잖아요. 4.75잖아요. 4.75에서 5.25, 5.5 정도 할 건데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좋다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추계가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다시피 많이 오른 주식들을 추계감에 물릴 수 있겠죠. 근데 분명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추세가 변하고 있죠. 어떤 게 추세가 뭐냐면요. 저점과 저점을 높이고 고점과 고점을 높이면 추세 전환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제가 그랬죠. 지난주 왔을 때 여러분들
내려왔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조정받을 때 겁먹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눌려도 또 올라올 거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고점을 넘기죠. 그 대신 올라가면 음봉 떨어지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 저점 매수하면 되겠고요. 그 대신 또 너무 올라가면 조심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올해는 그런 말을 한다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올라갈 때 조절은 하겠지만 다 파란 소리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 이야기를 얘기하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마찬가지 경계감이 있어요. 경계감이 있을 때는 시장 그렇게 급락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올봉, 일봉도 아니고 올봉에서 보여주면서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무슨 말을 했어요? 저점이 높아지는 캔들의 두 다리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큰 거시경제는 변한 게 없는데 지금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겁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섹터를 보는 것은 지금 메타버스도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투자한다 해서 보면 로봇 관련주도 올라갔죠. 로봇 관련주도 제가 작년 7월부터 레인보우 로보티스 추천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 2021년도 제가 여의도 주식한 투에서 실적이 안 나오는데 진짜 모멘텀은 엄청나고 가상으로 저도 못 겪어본 것을 가상으로 한다고 하니 메타버스 자체가 좋은데 아직 실적이 없다. 근데 로봇 관련주는 작년 기준으로 작년보다는 올해가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로봇은 영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지지만 막말로 로봇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거고 VR, AR, 이게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생활에 꼭 필요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하시면 그 대신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예전에는 그냥 우리도 게임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총도 쏠 때도 VR, AR 해고 하니 여러분들 좀 신세계잖아요. 저도 한번 게임할 때 그렇게 봤는데 게임 좋아했는데 메타버스 저는 중장기로는 좋게 보는데 실적이 나온지를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MP나 시스템이 좋으니까 그 점 보시고 삼성전자가 구글하고 합작해서 지금 어찌됐든 애플도 마찬가지 AR 뭐 헤드셋 나온다 하죠. 이게 그거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차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2차 전지가 가는 이유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 실생활에 있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꾸준히 갑니다. 이게 테마를 했을 때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결론은 탄소 중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다 마찬가지 2차 전지 수소차입니다. 자동차는 수소차로 가겠죠. 수소차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소차도 마찬가지 지금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2029년까지 10만 톤 정도의 규모를 액화수소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죠. 이런 게 여러분들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인데 수소차가 그래도 전기차보다는 아직 실적이 덜 나오고 있죠. 그 대신 자동차 부품 쪽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점 잘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정부에서 수소산업을 세계 1등으로 만들고 싶어 하니까 수소차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2차 전지 다음에는 수소차니까 수소차는 중장기로 좋다. 그리고 작년에 실적이 안 좋은 수소차도 올해는 좋을 거니까요. 수소차 중장기로 좋기 때문에 수소차 같은 경우는 비중은 한 20%, 메타버스는 한 10%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애플페이는 약간 간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삼성을 좋아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 삼성페이를 써야 하는데 애플페이를 쓴다는데 어찌됐든 우린 주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에 수혜가 되고 금융당국에서 애플페이의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노릴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같이 그 점까지도 생각하시면 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주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MP하고 선희시스템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소차 관련주에서는 여러분 세종공업, 두산, 푸엘셋,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침 방송에서 언급도 있죠. 이런 패턴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턴된 종목이 좋다고 했으니까 그 점도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호불호랑 상관없이 돈이 될 것을 찾아주셨어요. 애플페이, 예. 간식처럼 보라라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 10% 비중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비전 전략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네, 쌤은 어떻게? 네, 저는 일단 조정이 한번 나와줄 때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적당한 구간에서 다음 주 정도는 조정 구간에 들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시장 보시면은 어제 제가 밤늦게까지 조금 봤는데 이제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제 장 열리기 이전에 거의 2% 가까이 빠졌다가 이제 장중 한 12시 전후로 해서 거의 다 올렸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좀 매파적인 발언에 힘입어가지고 좀 약간 하락은 했는데 저는 지금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작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좀 구분해서 투자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전혀 사고 싶지가 않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한 코스피 같은 경우 2,400선에 다시 도달하게 될 경우 그때 한번 정도 고민을 해볼까 생각은 들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대형주의 매력도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생각. 오히려 이제 내가 사는 순간, 즉 이제 도저히 이제 지금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일매일 팔고 있습니다. 왜냐? 워낙 오래전에 물려 있었던 종목들이 본전에 도달, 즉 거의 반년 가까이 고생한 종목들이 본전에 도달하면서 이제 그냥 본전에 정리하고 말아야지 이런 마인드가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시 오르네, 나도 이제 한번 사볼까 하는 순간 그때 고점이 형성이 되고요. 저는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됐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구분을 해야 될 건 있습니다. 하락장과 조정장은 구분을 해야 되고요. 하락장의 경우에는 정말 모든 자산의 가치가 다 빠집니다. 아무 테마도 형성이 안 되면서 그냥 모든 주가가 쫙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조정장에서는 대형주에서 돈이 빠지면서 중소형주의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를 받기 딱 좋은 시장이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내려가는 힘보다 올라가는 힘이 조금 더 세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대형주를 또 고점에 잡게 될 경우 거의 반년 이상 고생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중에라도 더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주식이고 이제 미래 가치가 훨씬 더 밝은 주식이지만 지금 주가는 단기간으로는 조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중소형주 위주의 스몰캡 위주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어제 보시면 이제 어제 밤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또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관들은 지금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여전히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되 2,400 정도 조정이 오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약간의 포지션 체인지가 필요하면 그때는 또 주식을 사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카멜레온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내가 당장 오늘은 주식이 오를 것 같지만 내일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너무 한 방향에 쏠리지 않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비전 전략 제시를 드리면은 먼저 저출산 10%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테마성 이슈죠. 이제 한국, 중국, 일본 3국 모두 지금 저출산 문제를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도쿄시에서도 이제 몇 조 원 단위의 조금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저출산 관련된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중국 관련 저출산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한국 마찬가지로 이제 몇 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출산율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이슈가 추가적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주는 캐리소프트와 아가방 컴퍼니 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카메라몰들 한 15% 정도 비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애플이 대단했습니다. 애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어닝 이제 어느 정도 가이던스에 괜찮았었던 아마존은 정말로 폭삭 주저앉았고요. 애플은 마이너스 한 4%, 5% 시작했다가 애플이 양전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애플이 갖고 있는 이제 구조적인 지위가 굉장히 좀 단단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여러 가지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 나온 부분들은 그래도 애플은 애플이다. 역시 판매량 자체는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나 이제 주도하는 그런 이제 애플의 기기들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카메라 모듈 관련주 결국에 뭐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엑셀과 AR 기기들 충분히 이제 시간의 차이고 결국에는 기능과 양산의 시기의 차이지 결국에는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뭐 나무가 같은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저는 조금 더 모듈 관련주들이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량주 잡으실 분들은 이제 바닥에 있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굉장히 많고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카메라 모듈 쪽에 집중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따 이제 종목은 따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개별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장이 하락장이 아니라 조정장이라고 하면 제가 테마성 이슈가 계속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뭐 증권형 토큰 관련주들도 흐름이 괜찮았고, 이제 정말로 의외의 테마가 하나둘씩 툭툭 튀어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말 테마가 여러 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테마가 한두 종목만 오르고 또 같은 테마 있는 종목은 또 안 오를 수도 있는 그런 개별주 위주의 강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조정이 있었어요. 2,400 정도 이전까지는 한 번 정도 개별적인 모멘텀 있는 종목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개별주 관심주로는 솔로엠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ELS죠. 이제 좀 전자 이제 관련된 기기 그쪽 관련주인데, 솔로엠이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고 이제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조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꽤나 많으시고요, 물려 계신 분들도 꽤나 많으신 걸로 제가 이제 예전에 상담도 몇 번 받아봤었는데, 이번엔 3만 원 정도까지 한번 목표가 잡아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출산 관련 문제 혹은 이제 유럽의 경기가 이제 좀 살아나면서 이제 인력 문제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솔로엠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정 가능성 염두에 두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테마주에 주목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저출산 테마, 자율주행과 XR, VR 기기 관련주인, 카메라 모듈주, 개별주 이렇게 주셨는데요. 저희 드린 내용 여러분 메모해 두셨다가 다음 주 전략 세우실 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내용 정리하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명가 해결사 해결타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음악이 바뀌니까 저도 막 들썩들썩하게 되네요. 예, 전화 주고 계시죠? 02786-1022, 1023번 2대 열려 있고요. 013-3366-8288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 보내주시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MTN 머니왕 2부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한미 글로벌 예. 매수가 17,750원에 30%예요. 한미글로벌을 17,7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8월 30날에 작년. 8월에요. 예. 와,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근데 지금도 큰 수익인데 더 큰 수익이 조금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유, 그때 네. 왜 안 팔았을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예, 네, 매도 타임을 놓쳐가지고 아쉬워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예. 예, 네, 다행히도 그것 때문에. 지금도 수익권이 꽤 있습니다. 좋은 성적이긴 한데 그래도 네. 이게 예전에 뭐 5만 원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네. 그걸 또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딱 드는 자리일 것 같거든요. 저희 네, 이제 맞아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혜석 위원님과 네. 통화해 보세요. 예, 시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기분은 엄청 좋습니다. 네. 수익은 나셨는데 고점 못 판 게 좀 아쉽죠? 네. 예, 혹시 주식 경력 어떻게 되십니까? 뭐 이래저래 한 15년 되는 거 15년 같아요. 되셨어요. 그러면 네. 수익 나면 팔고 그래야죠. 근데 그 타임을 모니터 네. 앞에 계속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그걸 놓쳐가지고, 예. 아쉬워서 다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한미 글로벌이 나쁜 기업이라는 게 아니라 네옴시티 관련주고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계속 좋게 보는데 한미 글로벌이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내가 올봉을 보고 있는데요. 저점이 2000년도 3월 달에 4,720원이에요. 그게 10배 가면 47,000원 이상 가면 10배 이상이죠. 제가 그런 말을 MT에 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10배 이상을 가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10배 이상 갔을 때 이게 내가 매수 단가의 10배가 아니라 최저점 대비 10배 갔을 때 내가 비중을 조금 축소한다면 내가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거죠. 그 대신 아직 꺾이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 꺾이지는 않고 있는데 거기까지 간다는 말을 또 말하기도 좀 확실히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대신 우리가 올라갔을 때 하나 팁을 드리면 첫 번째는 가격에 의해서 내가 비중을 축소하는 방법 하나하고요. 또 하나 이야기했을 때는 많이 올라갔을 때 이 패턴을 보면 올라갔을 때 그전에 보시면 2022년도 8월 12일부터 쭉 올라갔을 때 이 주식의 패턴을 볼 때요.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고 모멘텀 있고 하는데 10배 이상 올라간 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꼭지에서는 못 팔잖아요. 그 대신 아까 가격 찍어준 대로 한다면 일단은 47,000에서 한번 팔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패턴을 보면 60일선을 안 깨고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저점을 깨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날 2022년도 11월 20일 날 저점을 깼습니다. 그때 또 비중을 축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은 아직 급락 안 하고 240선을 기준으로 이 아래로 흔드는 기간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모멘텀이 있다고 해서 종고점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익 많이 나셨잖아요. 대신 제가 이렇게 지금 기법을 섞어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또 이런 종목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작년보다 좋다겠고 작년에 안 좋았을 때도 한미글로벌은 좋았잖아요. 그 점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다른 주식을 했을 때도 이 점을 알고 하시라고 알려드리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정고점 48,900원 지금 당장은 못 갈 것 같고요. 기간 조정 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앞다리 갓다리 그러니까 이 아래로 흔들면서 박스를 만들면서 25,500원을 안 깬다면 한번 48,900원을 테스트하러 한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스는 25,500원부터 36,000원의 박스를 그리다가 36,000원을 넘어간다면 그쪽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니 올라갈 때 지금 30%니까요. 우리가 48,900원을 봤다고 못 봤을 때 그거를 저도 초보일 때 그랬어요. 그걸 봤는데 절대로 수익 나서도 못 팔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수익 났으니까요. 그리고 25,500원이 깨지면 일단은 나오셨다가 다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25,500원과 36,000원 박스, 36,000원 돌파된다면 48,900원 한번 테스트 할 것이다. 정리됐을까요? 네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역시 15년 경력자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수익권 너무 축하드리고요. 다만 이제 박스권 하단 라인이랑 상단 라인 가격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하단이 25,500원, 상단이 36,000원.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는 익절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상단이 만약에 돌파된다면 전고점 근처까지 기대를 걸어본다. 이 내용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익 꼭 잘 챙기세요. 고맙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세요. 네. 네. 저희 첫 번째 전화 상담 한미글로벌로 시작을 해봤고요. 다음 분 바로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매주 프로그램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때문에 오늘 전화 예, 주셨을까요? 종목이 솔트룩스고요. 네, 매수가 하고 솔트룩스 계시네요. 24,900원에 10%요. 24,900원에 4,900원에 10%. 10%. 아이고, 이거 근래 매수하셨을까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예, 얼마 안 됐어요. 올라갈 때 매수하셨어요? 아니면 떨어질 때 매수하셨어요? 조금 떨어질 때 했어요. 그때 며칠 전에.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고민이 정말 많이 드는 그 평단가인데요. 저희 김진만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다 여쭤보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매주 프로그램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어제 오를 줄 아셨을 것 같아요. 이제 밑꼬리 잡아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수익 보고 나올 줄 알으셨는데 음봉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전화하신 것 같은데.
맞죠, 네, 저 그런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 조심하셔야 돼. 일단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사실 어제 올라야 될 자리였던 게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예. 이 시청자님 생각대로 저도 봤었을 때는 이거 어제 오르는 자리였는데 떨어졌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 이제 일단은 미국 시장이 또 금리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 거 봤었을 때 이제 AI 쪽이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보시면은 차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 예. 더 오르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밑에서 잡는 게 조금 더 만약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공략하기에는 적합하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짧게 보고 들어가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이제 아마 월요일장에도 조금 밀릴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 4일 정도는 한 번 정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일봉 보시면은 한 번 정도 돌림목이 나올 것 같고 AI 테마가 아직 괜찮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어제도 뭐 애플이나 구글 같은 종목도 생각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이슈몰이 따라서 충분히 월요일 날도 이탈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24,900원이면은 대략 한 3, 4% 지금 손실 중이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월요일 날 이제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본전에 무조건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더 먹을 자리보다는 내가 이 정도 차라리 이제 본전에 나온 게 정말 다행이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확률이 50% 승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내일 월요일 날 본전이 오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과감 없이 매도하고 가실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만약에 월요일 날 마저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22,000원까지는 한번 1, 2주 정도 조정 기간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고난의 시간이 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월요일 날 시초가에 웬만하면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이거를 수익 보고 나오시겠다 하시라면은 저는 1,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월요일 날 혹시 오르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수익권 도달하자마자 바로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게 주봉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만 분명히 한국형 뭐 AI 또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코난 테크놀로지도 보시면은 분명히 빠질 자리인데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월요일 날 본전에 도달하면 매도하신 전략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 솔트룩스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문자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문자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펄어비스 먼저 보겠습니다. 94,700원에 15%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손실이 너무 큰데요. 원금 회복은 언제 될까요? 보내주셨습니다. 박혜석 위원님 도와주세요. 94,700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작년에 너무 많이 빠져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실적이 안 좋아서 펄어비스는 빠졌는데 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펄어비스는 지금 실적이 계속 보면 안 좋아요. 이게 보시면 알다시피 정점이 2020년도 1,573년 이후에 1,573억 이후에 계속 430억 그리고 202억 이렇게 실적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펄어비스는 지금 현재 실적보다 단기 실적보다 신작이 나올 때 그리고 올해보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진다 하니까 신작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이미 지금 시장이 안 좋아도 그리고 종목이 안 좋았어도 이렇게 빠졌을 때 거의 얼마까지 빠졌나요? 37,000원 반토막 날 때까지 버티셨으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던지는 구간 아닙니다. 15%라 단기 매매도 가능한 구간인데 이거를 기존에 있는 걸로 합쳐서 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죠. 다른 계좌로 했을 때 왜 그렇게 하지 말아간 이유가요. 내가 94,700원 했는데 내가 추가 매수 단가는 낮을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추가 매수 물량이 올라가다 말아버리면 번전 이상 안 하면 절대 못 팔게 되고 물량만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계좌를 한다면 지금 구간은 매수해도 가능. 그리고 이미 손절은 늦었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로 보면 이 자리에서는 이제 손절하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안 좋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생각하지 말고 게임주는 신작의 기대감을 생각하면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버텼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버텼으니까 홀딩 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패턴들 보면 이렇게 이치가 낮은 쪽에서 갑니다. 근데 펄어비스는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실적에 수렴한다. 기업 자체는 유볼도 높고 게임주들은 돈이 많은 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한번 지금 구간은 투자를 한번 해보셔라. 그리고 다른 계절 한번 저점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좀 세월이 흐르고 하반기 때 이 회사가 좋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요. 그 기대한다면 번전 이상 가지 않을까요? 번전 이상 생각하겠습니다. 추가 단기는 아닙니다. 매수한다면, 추가 매수한다면, 추가 매수한다면 신규 진입. 예, 신규 진입은 만약에 내가 손절을 한다면 내가 투자를 관점을 한다면 지금 가격보다 더 싸게 뭐 4만 원 초반도 좋고 하는데 내가 손절을 한다면 좀 널널히 4만 5천 원까지 잡고 지금은 또 분할로 사갖고 3만 5천 원 깨지면 일단 던져놓고 한다면 단기도 한 6만 원, 7만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예. 그 점 생각하시면서 단기 그 대신 중장기는 지금 당장 아니다는 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실적이 좋을 거니까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홀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길게. 예. 길게.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펄어비스는 시간을 투자한다면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이제 추가 매수 의견까지 주셨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자는 요거 보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5,050원에 10% 비중으로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토큰형 증권 관련주라 이번에 기대를 해봤는데 다시 쭉 빠지네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진만쌤? 네. 예전에 이제 뭐 가상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많이 올랐고요. 아마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5,500원이면은 대략 한 2022년 3월 딱 1년 조금 안 됐을 때 평균 단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 그냥 묵혀두고 계시다가 이제 조금 오르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사실 15%면 비중이 꽤 큰 편입니다. 근데 일단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뭐 사실 증권은 특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저는 그렇게 실체가 그게 베니핏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업이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만 일단 새로운 모멘텀이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지수가 이제 좀 지수 대비 좀 가파른 상승폭을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만 여기서 추가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막 2~3배 올랐으니까 우리 증권형 토큰 관련주도 그렇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증권형 토큰 관련주 중에 하나투자증권은 일단 간접형입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사실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해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봤지만 되게 여러 가지 보도자료와 그다음 매체에 통해 있는 자료 모두 확인해 봤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디가 수혜를 받을지도 사실 불확실하고요. 이 부분들이 과연 시장에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불러일으킬지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저라면은 한 번 정도 어제 10% 하락을 해서 굉장히 또 이제 조금만 더 오르면 팔 수 있는데라고 이제 좀 희망 고문이 된 적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조금 더 지켜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아마 4,000원 중반대까지는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한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어차피 조금 기다려 보신 거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대략 4,000원에서 4,500원 정도 한번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 정도 가면은 그래도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이슈 때문에 오른 거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해 보는 전략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간은 기간 조정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어차피 기다리신 거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토큰형 증권이 STO 말씀하시는 네. 거죠. 사실은 아직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지가 모르겠더라고요. 아예 안 나와서 네. 2월 6일에 아마 제 기억으로 가이드라인 발표긴 한데 그에 따라서 아마 수혜주, 피해주의 주가 변동이 또 클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이제 주가 측면에서 기술적인 베이스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화투자증권 먼저 봤고요. 자, 다음 문자는 한국카본 보겠습니다. 12,431원에 비중 20%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거 추가 매수의 향기가 약간 나오고 있는데 약손실권입니다. 박혜석 위원님, 요즘
그 조선 뭐 흑자전환 기대된다라는 보도 속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로 조선 기자재는 많이 꼽히거든요. 근데 주가의 반응은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실적이 되고 한국카본보다 똑같은 조선 기자재도 실적이 더 늘어난 게 있어요. 한국카본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더 늘어날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 근데 보시면 다른 기자재보다 이거는 실적이 줄어들고 있죠. 2020년도에 볼 때는 750억을 했는데 300억, 지금 올해 뭐 작년 같은 277억 이렇게 줄었죠. 그 대신 이제 올해 더 실적이 좋고 내년에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게 똑같은 기업 분석했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하죠. 테마가 있어요. 조선기자가 있고 뭐 피팅 관련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똑같은 기업이에요. 근데 실적이 더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이 좋은지는 시가총액과 비교를 하겠죠. 시가총액 대비해서 어떤 기업이 더 실적이 좋은지를 판단하시고 그랬을 때 그거를 보고 나서 무조건 실적이 좋아서 그 주식이 더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개별주에서 실적도 안 좋고 적자 기업들이 막 파닥거리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어떤 기업이 괜찮아요. 그러면 그 기업은 중장기로 괜찮고 단기 매매해도 된다는데 한국하고는 나쁜 기업은 아니니까요. 그 점 생각하시고 12,430원 홀딩해도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이제 흔들림이 있고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위아래로 지금 박스를 흔들 것 같은데요. 이거예요. 그동안 올라왔을 때 쭉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오고 흔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 했죠. 240선을 이탈한다면 단기적으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대신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번전 이상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 대신 또 손절은 잡아드려야죠. 손절은 잡아드릴 테니까 손절하고 또 똑같은 조선기자재도 저는 조선기자재 계속 추적해 보니까 조선기자재 좋은 쪽으로 하시고 한국하고 나쁘다는 소리 아닙니다. 10,000원 단기적으로 10,000원 반이라도 손절하시고 다시 똑같은 조선기자재로 옮겨도 뭐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겠고 내가 중장기로 원한다 그러면 가지고 계시면 12,400원 그 이상 14,000원, 15,000원도 올 수 있으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조선 기자재 다른 거 어떤 게 좋다고 보시는지. 하이로 코리아. 하이로 코리아. 예, 그거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양 만들고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예,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 하이브 볼까 하는데요. 33만 원을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주가를 한번 볼까요? 19만 5,600원 종가 썼습니다. 의외로 하이브 주가가 손실권이 좀 큰 상황인데 진만 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말 그냥 사두고 그냥 가만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언제 이제 말씀하셨을까요? 보통 바닥권에서 많이 손절들 하셨던 것 같은데 33만 원이면은 굉장히 예전이죠. 또 작년이에요. 작년 3월 정도 주가인 것 같은데 네. 아마 사자마자 단 한 번도 빨간불을 보신 적이 없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20%의 비중이면 꽤나 큽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거의 90% 올랐거든요. 예, 지금 10만 원 기준으로 했었을 때 거의 90% 가까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오르기에는 사실상 뭐 여러 가지 모멘텀 좋습니다. 근데 비싸다는 겁니다. 주식이 지금 이 정도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멘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제 그리고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33만 원까지는 힘들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가만히 있어서 그냥 무대응으로 일관하시게 될 경우에는 또 손실권으로 이제 또 전환이 또 더 큰 손실권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밴드 상단을 20만 원 중반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3만 원에서 22만 원에서 한 26만 원 요 사이까지 해서 여기서는 매물 소화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포기하셨던 주가가 희망을 어느 정도 찾고 이 정도면 손실폭이 그래도 많이 줄은 상황에서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한 2월, 3월 이내에 한 번 정도 20만 원 중반 혹은 30만 원 약간 밑에 되는 주가까지 오게 될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마인드와 함께 마무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만 원은 저는 가기는 좀 힘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브까지 오늘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괜찮은 종목 찾아봐야 되는데 먼저 AS 해볼까요? 박혜석 어드바이저께서 클래시스를 지난번에 주셨거든요. 일단 수익률 기준으로는 한 2% 가까이 플러스권이긴
한데 이 추세가 아직 무너지진 않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여전히 홀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줬는데 아직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홀딩 하시라고 가지고 왔으니까요. 에이스 해주니까요. 그냥 홀딩 하시고 손절선 지켜가시면서 하시면 되겠고 바로 가고 싶을 때는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바로 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괜찮으니까 손절선만 지키고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자, 보유 의견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클래시스였고요. 김진만 어드바이저께서는 SPG를 주셨거든요. 한 18%에 육박하는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최근 들어서 로봇이나 뭐 AI 테마 변동성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이제 수익 챙겨야 될까라는 네. 고민. 예. 일단 SPG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실패했습니다.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래도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SPG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3번 돌파 시도를 했는데 1번, 2번, 3번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일단 대장주, 즉 이제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직 빠지지 않고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유해보자. 제가 웬만하면 오르면 좀 팔자라는 의견을 많이 드리는데 어차피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하단부에서 잡으신 분들 예를 들어 17,000원과 18,000원에서 잡아보신 분들께서는 저는 아직 상승 추세선이 안 깨졌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번 정도 돌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000원 위로 한 번 정도 채널 상단으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SPG가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다시 이제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해보고 이제 고점 한번 돌파까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으로 AS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익 더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보유 의견으로 SPG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종목 찾아봐야 할 텐데 앞서서 박혜석 어드바이저께서는 비전 전략으로 수소차 엄청 강조해 주시더라고요. 예, 예. 종목이 딱 거기 예, 있네요. 예. 예. 머니 형이 지금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 테마도 있겠지만 중장기 테마랑 같이 섞어서 주는 쪽을 하고 있는데 두산 PSL입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제가 중장기로 좋다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 국내 유일의 저온 인상의 연료 전지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내 이렇게 올해 신규 수주 확대를 많이 합니다. 조선주도 제가 많이 이야기한 게 수주를 많이 하면 좋다고 하죠. 그러면 실적과 관련됐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대부분 실적이 작년에 별로 안 좋고 재작년에 별로 안 좋은데 올해 내년 계속 실적이 좋을 거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죠. 이거 수혜예요. 수혜주 관련주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단기랑 중장기랑 다 같이 되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단기로 할 때는 같이 기술적 분석이랑 같이 중장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진짜 좋아요. 진짜 제 노하우를 퍼주잖아요. 어떤 거요? 엄청 좋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빠져요. 일단은 자르고 다시 보는 겁니다.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쉽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좀 공방 때 어떻게 단기는 그렇게 보고 중장기 볼 때도 어떻게 보는지 그 점도 조금 이따 공방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궁금하시다면 무료 공개 방송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먼저 받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앞서서 비전 전략 때 카메라 모듈 강조해 주셨는데 네. 그런가요? 사실 애플이 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LG 이노텍이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죠. 일단은 애플 주가와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었는데 일단은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해서 걱정보다는 다시 기대를 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거 마찬가지로 굉장히 주가가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저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저는 웬만하면 대형주들은 매도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 섞인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 상황이고 이제는 실적 비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가 다시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플러스적인 요소들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중국이 또 열리게 되면 또 중국인들이 또 그렇게 애플 혹은 이제 뭐 아이폰 애플 관련주도 애플 관련 기기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돈이 과연 애플의 실적을 플러스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관련 부품주인 이노텍이 얼마만큼 더 플러스적인 요소들로 마무리가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은 이어서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밴드 하단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모양이 정말 아래에 있는데 예, 밴드 하단에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 LG 이노텍 오늘 체크해 주셨습니다. 근데 가격 전략 이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격 전략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드린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와서요. 공개 방송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료 공개 방송 기대하고 계시죠? 두 분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박혜석 어드바이저의 공개 방송 주제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수익입니다. 어떤 힌트 주실 예정이세요? 우리가 주식하면서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수익이 뭘까요? 방금 우리 앵커님이 약 올리던데 우리 두 분은 일하고 혼자 놀러 가신다고. 아니요, 약 아니요. 올리는데. 아무튼 우리는 네. 주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수익이 무엇일까요? 안 깨지는 거겠죠. 계좌가 느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무조건 수익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단어를 MTN 와서 썼을 때 맨 처음에 MTN 왔을 때 무조건 단어 썼을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근데 제가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매수를 하는데 제가 MTN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이 대부분 제가 3단자를 많이 받고 했는데 개인분들하고 많은 소통도 해봤는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물타기 해도 되나요? 노. 처음부터 어떤 주식이 괜찮을 때 분할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따 공방에서 뵈서 어떻게 하는지 소통 많이 하시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제가 이제 손 들고 벌써 해야 될까요? 아니, 저는 방송 끝나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두 분은 무료 공개 방송 하셔야 되니까 이제 화이팅 했는데 놀린 건 아니었습니다. 예, 우리 진만쌤은 알쏭달쏭한 지수, 그 속에서 필살주 발견이라고 주셨는데 정말 알쏭달쏭하죠, 시장 자체. 네, 저는 알쏭달쏭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들이 보면은 매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 10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다가 사다 팔다 하고 지금 본전 심리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나도 이제 내가 뒤늦게 나라도 지금 삼성전자 사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고점이 형성됩니다. 근데 저는 고점이 형성됐고 이게 기간주종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이노텍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목들 굉장히 하단부에 있는 종목들이 공략하기 너무나 좋은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알쏭달쏭한 지수 필살주를 찾았고 그게 대략 어떤 섹터에 있는지 한 번 정도 코멘트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두 분도 사실은 쉬고 싶으실 텐데 토요일에도 예, 수고하실 두 분이 있기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힘이 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뜰 텐데요. 박혜석 어드바이저, 김진만 어드바이저 사진 왼쪽에 나와 있고 오른쪽에 빨간 버튼 보이시죠? 방송 중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은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좋은 이야기,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번 더.